안녕하세요. 일요일의 유튜버 코드나입니다. 네. 주말 잘 쉬고, 네,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네,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장도 별로 안 좋았고,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말 내내 이거 관련해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심란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이 뉴스죠. 네, 오미크론 첫 보고 남아공 의사, 지금 남아공에서 최초 발생한 이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남아공 의사가 특이하긴 하지만 가볍다라고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물론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포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나 이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얼마나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이슈잖아요. 국내 이슈가 아니라 그러면 내일 장 시작 전에 미 선물을 좀 봐야 돼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된 미 선물을 좀 보고 장 시작 전에 미 선물이 빨간색을 보인다 라고 하면 시가 근처가 저가의 확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미 선물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 코로나 관련주를 봐야 되겠죠? 나주다 카페 지니어스지님께서 올려주신 코로나 관련주 이제 게시물이 있어요. 네, 보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영상 띄워놨으니까 이거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관련주들 정리해 보세요. 네. 제가 따로 올려드릴 수는 없고, 네, 이거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매매 많이 했으니까 관련주들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일단은 진단키트가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셌어요. 시간에도 랩지노믹스가 상한가를 갖고 시간에 그리고 휴마시스, 시젠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으니까 우선 내일은 진단키트 쪽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코로나 확산세가 새로운 변종으로 인해서 또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 매매했던 종목들 그 중에서도 진단키트 포함해서 재택근무, 자가치료, 포장, 음악 그리고 게임 이런 관련주 이런 테마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잘 정리해 놓으시고, 네, 아직 온라인 교육주는 그 정부에서 아직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교육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곧 방학이니까 온라인 교육 관련주는 일단 저는 뺐습니다. 자,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56%까지 갔다가 미국장은 리밋이 없어요. 위아래 리밋이 없으니까 56%까지 갔다가 20%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시에로도 한 1%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모더나가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으니 모더나 관련주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모더나 관련주 제가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이 외에도 반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SK텔레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시했던 그런 종목인데 한 달 동안의 거래 정지 기간이 끝나고 월요일 날 분할 상장을 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이랑 SK스퀘어로 이제 분할이 되고 대략 6대4 정도 비율로 분할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SK텔레콤을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60주는 SK텔레콤, 40주는 SK스퀘어
이렇게 이제 분할이 돼서 재상장이 됩니다.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재상장이 돼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SK 스퀘어란 종목입니다. 재상장을 하기 때문에 따상이 가능해요.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봐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재상장을 하기 때문에 반응이 올 것 같긴 한데, SK 스퀘어는 이제 SK텔레콤 관련된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K 스퀘어 자회사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지금 비상장인 11번가, SK 실더스, 팀의 모빌리티, 이런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SK 스퀘어는 이런 자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지금 원스토어가 SK 자회사인데 SK 스퀘어 자회사로 이제 포함이 됐는데 26일 날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SK텔레콤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뭐 AI도 그렇고 또 메타버스 이런 거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내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SK 스퀘어 한번 내일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비덴트 관련주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으로 비덴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도 꽤 큰 상승이 나왔어요. 비덴트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조가 이제 이래요. 버킷 스튜디오는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이고 인바이오젠은 비덴트의 최대 주주이다. 그래서 300억을 인바이오젠이 버킷으로부터 300억을 이제 유증을 하고 비덴트는 인바이오젠으로부터 300억을 또 유증을 동시에 합니다. 결국에 돈이 이제 비덴트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구조이고,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가는데 또 이렇게 돌아서 비덴트는 또 버킷 스튜디오의 최대 주주입니다. 현재는 13.17%인데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올리니까 그 유튜브 댓글로 좋은 내용 이렇게 좀 올려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JM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현재 비덴트가 버킷 스튜디오의 14%를 보유 중이고, 전환사채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38%의 버킷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지분 구조의 끝은 비덴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환사채 쪽을 한번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는 하시고, 이게 이제 버킷 스튜디오 최대 주주 지분 구조인데 비덴트가 13.71%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옴니텔인 T사이언티픽이 비선코리아 지분을 현재 보유 중이고 6점 몇 프로인가 보유 중인 것 같아요. 위지트는 T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비덴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5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최종적으로는 빗썸을 비덴트 통해서 인수하는 그림으로 현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빗썸을 인수를 한다. 인수가 결정이 되면 그 굉장히 큰 호재이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비덴트, 버킷, 빗썸 이런 이거 관련된 업체들이 초록뱀 미디어에 투자를 하면서 또 NFT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초에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1월 30일 날 종가 동시효과에 MSCI 정기 변경 리밸런싱이 이제 일어나는데, 기존에 제가 6개 종목 말씀드렸었어요. 보면 크래프톤, FNF, L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 SD바이오센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6개 종목이
이제 신규 편입이 되는 이제 종목들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런 이제 리밸런싱, 이런 이제 지수 편입을 할 때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에 속한 종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제 게임주나 그리고 2차전지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관심을 받았다고 하면, 또 내일은 SD바이오 센서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차트도 굉장히 좋고, 네. SD바이오 센서 내일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SD바이오 센서는 이제 진단키트 쪽이니까, 물론 대장주는 아니에요. 진단키트 쪽 대장은 아닌데, 대장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또 MSCI 편입이란 이슈가 있으니까, SD바이오 센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신규 편입 결정된 6종목 외에 편입 비중 상향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편입돼 있는데 비중을 상향을 시켜서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겠죠. 상향이 되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주에 좋았죠. 지난주 금요일날 9.4%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 수급이 리밸런싱 앞두고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코로나 관련된 백신 이슈도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는 외인 수급이 들어온 영향이 꽤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외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3일 동안 계속 들어왔고, 기관 수급도 들어왔고, 연기금은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수급도 좋고,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종시 관련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종시 관련주는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가 있어서 반짝 상승을 했었죠. 그때 검토한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일 세종시를 2박 3일 동안 그쪽으로 가나 봐요. 충청권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선대위 구성 후의 첫 방문지입니다. 충청권이. 그러면 상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일정, 그리고 그런 지역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뭔가 또 상징적인 메시지를 내놓겠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세종시 관련주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뭔가 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PC, 근데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동남아 우버인 그랩, 그랩 되게 유명하죠. 그랩이 이제 12월 초에 상장을 앞두고, 상장을 하기 전에 스펙 합병안을 30일 날 승인을 한대요. 30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일이죠. 이게 합병이 승인이 되면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DPC는 호재가 많이 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합병을 한다 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아직 승인은 안 났어요. 주총에서. 주총은 12월 달에 하게 되고, 그리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합병을 했으니까 DPC 사업부가 되겠죠. DPC 사업부는 제외를 시키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란 이름으로 상장사를 유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DPC는 이런 몇 가지 겹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랩에 투자한 2235억이 3500억으로 증가를 한다. 1200억 이상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장권이기 때문에 DPC는 당분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력 워크숍이 12월 2일에서 3일 날 치러지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에선 뭐 이런 업체들이 참석을 한대요.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보이죠? 그리고
미국 1위 건설사, 뭐 이런 이제 유명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한미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 기업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벤트다. 그리고 이날 워크숍에서 특히 SMR 개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거는 원전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두산중공업이 지난주 금요일날 1조 5천억 원 규모의 일반 주주 배정을 해서 시간외로 큰 하락이 나왔어요. 시간의 하한가 같네요.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일단 악재죠. 현실적으로 1조 5천억 원이란 자금을 제3자 배정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죠. 워낙 자금이 크니까. 그래서 보통 대기업에서 몇 천억 원 이상의 그 유증은 주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주 배정한 큰 규모로 주주 배정을 한 회사의 차트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그 악재의 음봉을 이겨내는 양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큰 규모로 유증했던 대기업 차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흐름이 워낙 안 좋았던 건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이번 주주 배정이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악재보다는 긴 호흡으로 올 때는 후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산중공업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외에 원자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정부부처 주간 일정 및 보도계획 제가 여기다가 이제 나열을 해놨고 볼드체나 빨간색 처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나주다 카페나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 약재가 많긴 하지만 잘 대응하셔서 나중에 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기회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도 수익 많이 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